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결혼을 못한 노처녀와 노총각의 한이 하늘에 닿아서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빨리 시켜줘라. 다른 사람은 조선시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제를 조금 업해서 그래서 1876년 이전으로 해서 이전입니다. 네, 이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 사회를 맡은 박광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조선시대 사랑인데요. 오늘 그 조선시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그만 미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참여하면서 그 쓰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사랑방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실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손님으로 정명섭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장르 소설, 뭐 좀비라든지 탐정 이런 것들을 쓰지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명섭 작가님을 모셔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이렇게 무기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저녁 시간 때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좀 얘기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노린 것 같습니다. 사랑체에서 사랑을 얘기하다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이제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질문 주신 거 있고 저도 여러분한테 궁금한 거 있으니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2시간 동안 재미있고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혹시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사족의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강의 한이 사기를 범한 듯하다. 중해에 명하여 혼숙감을 넉넉히 주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성종 9년에 나왔던 이제 기록이고요. 이 원강의 한이 뭐냐면 사람의 맺히는 한이 하늘에 닿아서 뭔가 하늘이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은 비가 내릴 때까지 임금이 이렇게 가서 무릎 꿇고 비휴제를 지내야 될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결혼을 못한 노처녀와 노총각의 한이 하늘에 닿아서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빨리 시켜줘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결혼을 못한 노총각과 노처녀들은 비가 안 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확히는 뭐 이렇게 짝지어준다는 게 보다는 혼숙감을 줘서 이제 혼인을 시켜준다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중요한 점은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못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봤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드라마에서요? 이게 월화정인이라는 거고요.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보지 않았으면 쓰기 어려웠을 정도.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밤중에 산책하다가 이걸 직접 봤거나 또 하나는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보면은 옆에 시 비슷하게 적혀 있고요. 이 상정이 언제냐면 새벽 1시 정도 3시라 조선시대 때는 잡혀갑니다. 이게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금지된 걸 할 때마다 좀 짜릿해지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새벽에 남녀가 이렇게 만났다는 건 조선시대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밤중에 또 둘이 만났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이렇게 만나면 또 얼마나 애틋했으면 이렇게 만났겠어요. 사실은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약간 떨어진 데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두 사람이 뭐 갈 데가 없을 테니까 이 시간에 스타벅스가 문을 열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뭐 달빛이 보이고 남자가 들고 있는 선비가 들고 있는 사방들 정도만 이제 이 두 사람 사이를 좀 비춰주고 있을 거라서 아까 얘기했던 성종 9년의 이 기록과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이 시제라고 그러나요? 여기 남아있는 이 3줄짜리 글인데 되게 이 두 사람의 신경을 관찰하는 입장이 굉장히 잘 남겨놨어요. 그들만이 알겠지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 그림을 조선시대의 이제 사랑을
묘사하는 그림 중에 하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산 김중군이라는 인물이 이제 조선 후기 풍속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분이야말로 약간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셔서 조선시대 때 정명섭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조선시대 풍속화랑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가면은 왼쪽에 남자가 이렇게 이게 원래 관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거는 과거에 합격한 만큼 기쁨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과거 합격하지 않은 관리 아닌 사람이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마다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 타고 다니는 것도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 타요. 그런데 그거 다 봐줄 정도로 사실 결혼이란 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 그건 단순히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 사실 이 결혼식 자체는 그렇게 막 부잣집 결혼식은 아니에요. 홍례는 얇으니까 아니면 이 기사는 김중문 선생에게 귀찮아서 앞뒤 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 같긴 한데 한 중인 정도였고요. 이제 사례부들은 더 화려하게 왜냐면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보통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물굿 하나 떠놓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걸로 대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이렇게 결혼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나이쯤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아마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고요. 질문이 좀 기니까 짧게 해갖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초월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능력자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절제가 미덕인 유교의 뿌리 위에서 사랑은 초월적인 교감을 추구했으리라 상상이 봅니다. 사랑의 감정에서 욕망을 지우고 마음을 담아내는 순간들이 조선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왜 나한테? 질문이 너무 제 수준을 뛰어넘는 질문이라. 그러면 그 본인이 질문을 할 때 뭔가 예상했던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자시에 만나자고 하면은 네. 그 시간이 2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만나는 2시간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자시의 타이밍이 같지 않으면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시 안에 각을 또 나눠서 네. 충분히 자시 안에서도 정확한 시간에 특히 이제 당시 미팅 장소가 수표교였어요. 수표교가 이제 6번째 있는 자리에서 6교라고 보는데 거기가 왜냐면 다리가 넓고 난간이 있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만났을 거니까 그거는 사랑에 대한 얘기보다는 과학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말미에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어려우니까 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특별한 교감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제가 좀 오래 살아서 제가 휴대폰 없을 때부터 살았거든요. 좀 학교 가서 그 얘기하면 사람들 아이들이 다 기절을 하는데 어떻게 휴대폰 없이 세상을 사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휴대폰이 없었을 때도 충분히 약속을 잡고 사람들 데이트도 하고 충분히 했었고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번호를 다 외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새벽 3시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사전 공작을 했겠어요. 새벽 1시 만나려고. 그렇게 어렵게 만나니까 그렇게 만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저는 이 두 사람이 결혼 못했을 거라고 봐요. 결혼 못했으니까 다시 만났겠죠. 이다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드라마에서 자신의 사랑을 빗댄 시를 인용하여 편지하고 답장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은유적인 글을 많이 표현했을 교환했을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죠? 그 보보경생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남자 주인공이 그 옛날 한시를 인용해가지고 네. 여자 주인공한테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봐라. 네. 그때 고백이다. 약간 네. 이런 맥락도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거는 뭐가 있냐면 좀 부끄러운 걸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 그걸 교육받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마음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카톡의 이모티콘이라든지 잠이서부터 이제 많이 있지만 그때는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웠지만 사랑에 관한 방법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주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조선시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주제를 조금 업해서 그래서 1876년 이전 으로 해서 이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 안미연님은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저는 전에 근무했던 데가 수원 쪽이어갖고 네. 거기도 이제 정조대왕으로 음. 거의 도시 하나를 이렇게 이제 꾸리는 그런 도시라서 정조대왕의 사랑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상당한 사랑꾼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저는 정조대왕. 정조대왕의 사랑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왕의 사랑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조대왕이 사랑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뭐죠? 그때 이제 의빈성 씨라고 드라마에서 저는 그 드라마 보진 않았지만 한지민 씨 역할이셨나요? 그분을 이제 여의고 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나 이런 걸 기리는 게 뭐 실록이나 뭐 이런 데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왕이 그런 개개인의 감정을 남기는 기록이 되게 드물 뿐더러 그 빈도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안비님 얘기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왕실에서 조선 왕실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사랑꾼이다. 저처럼 연산군이 되게 사랑꾼이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연산군이 감정 표현에 되게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 그런 시인이었죠. 네, 거의 시인이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풀어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가 정확하긴 모르지만 그 떠오르는 인물이고. 사실은 이제 연산군이 사랑꾼인 것 같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부인 신씨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산군이 폐위될 때 부인 신씨에 대해서는 보통은 멀리 같이 쫓아버려야 되는데 이분은 서울에다 집을 마련해요. 아마 그거는 사랑 표현,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사랑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산군의 누구죠? 녹수일 수도 있겠지만 존경의 개념으로 부인을 먼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하는데도 실록에 보면 부인의 말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졸기에도 보면 그 페리 신씨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성품이 여거롭고 왕도 아무리 국군이었지만 부인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마 그런 어떤 신씨의 것이 아니라 신씨를 향한 것이 아니라 또 뭐 조선시대 왕실에서 나는 이 사람이 사랑꾼인 것 같다. 저는 일단 사랑의 이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의 종류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족에도 사랑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정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 임금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도 했고 사랑의 종류나 방향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세종대왕이 최고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모름지기 애민을 안 하면 일단은 쫓겨나지 않더라도 연산군 광해군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애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어떤 의제적인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메리님, 조선시대 양반인데 이 사람 사랑꾼 같다. 실화 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실화는 잘 모르고요. 네. 이만영. 오 맞다. 그렇죠.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격적인 사랑이잖아요. 문명의 사랑은 지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도가 맞아요. 변합도가 당시에 이제 여기는 사실은 사랑의 감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서로 통한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지만 제도로 볼 때는 이몽룡이 파격이었고 변합도는 굉장히 스탠다드. 그러니까 보통이었던 거고요. 제도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한글 소설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 대략 한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하면서 좀 느끼신 거를 좀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얘기 주시면 거기에서 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면 또 이어지고 또 끝나면 다음으로 연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소감이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게 제가 그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혼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전통혼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한옥이다 보니까 요즘 20대, 30대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찾아올까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특이하게 기획 단계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주제도 청년들이 얘기하기에 어렵지 않게 너무 괜찮은 주제를 잘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린 친구, 젊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너무 듣고 싶었고 앞에 네.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좀 신청할 때부터 다를 것 같다, 더 초월적일 것 같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제 시대, 제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저거를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와보니까 역시 비슷하게 살아왔고 사람이란 게 그렇게 크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진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사 기록을 정리하면 태어나서 사랑하다 죽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세 줄로 정리하면. 근데 이제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이성에 대한 사랑도 있고 부모나 자식 아니면 또 자기가 학문을 사랑했으면 또 학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으니 무엇이든지 사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네, 저는 어쨌든 조선시대 뭐 아니면은 그 이전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다 뭔가 절절하거나 특별하거나 좀 이상한 이런 스토리들을 기록상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되게 특별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록에 남으려면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남았던 거고 조선시대도 분명히 저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연애, 보통의 사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고 이제 그걸 그냥 추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선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로망을 걷어내고 시시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못 들은 건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요. 그 대신에 내년에 아마 그 주제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저도 좀 사료들 이렇게 보면서 일반인들의 사랑 이야기 그냥 뭐 기록 한 줄이어도 그런 건 뭐가 있는지 좀 더 궁금해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표현의 강도는 강해졌지만 되게 감정의 그 표현에 담긴 감정의 정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한 얘기죠. 네. 제가 생각해도 괜찮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저는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이제 뭐 남자친구랑 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때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뭐 진짜 매 순간 정말 몰입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뭔가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런 뭐지? 편지 같은 거 보고서도 되게 울컥했었는데 그런 방식들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요즘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김경민.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시대가 좀 더 열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희 뭐 아버지 세대 다 방식이 다른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모습의 사랑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질문 마음에 들어요. 책 선물 드릴게요. 이따 오세요. 하고 선생님 얘기 듣고 제 얘기하면 되겠다. 전 별 생각이 없네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SF거든요. 제가 10대고는 다 쓰고 있어서 최근에 SF에 관심이 좀 많은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사이가 고도화될수록 타인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어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 마스크 쓴 이유도 하는데 해보니까 사람끼리 안 만나도 생활이 되잖아요. 이제 뭐 줌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부인 집사람도 이제 온라인 배송을 시켜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저도 책 같은 경우 이제 서점에서 주문하는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주문하거든요. 서점을 좋아하긴 이제 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끼리 만나는 접촉하는 게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는
시대가 다시 조선시대 비슷하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100년, 200년쯤 지나면 화상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아바타끼리 결혼시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다음은 채연님인가요? 네. 저는 전에 외국인 해설을 할 때 자기 그 영국인 분들을 해설을 했는데 자기네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서 뭐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무슨 사랑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시죠. 연락 안 받으면 저한테. 영국에서 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한 거. 그래서 기지를 발휘를 해서 제가 고성호강대에서 그 전수를 받았었는데 거기 5장을 보면 좀 사랑을 풍자를 하는데 늙은 놈이랑 색시랑 양반이 나오는데 양반이 색시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늙은 어미를 찾아서 떠났다가 늙은 어미랑 서로 짝짝꿍 하다가 색시는 이제 날 버리고 어디 가냐 하다가 애를 낳고 늙은 어미랑 싸우다가 애가 죽고 막 이러는 엄청난 스펙타클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한국의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사례를 더 얻어가고 싶어서 근데 네, 많은 걸 얻은 것 같고 그때는 이렇게 못 알아들은 척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죠. 농담입니다. 네, 다음에 2부가 더 있으면 네. 사랑 소설 이런 것도 이야기 듣고 더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사랑을 직접 기록으로 남겨놓은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역사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 답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사랑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쪽에 보면 화삼줄 가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부엌이 굉장히 사랑채에 가깝게 붙어 있어요. 남편이 아마 조금 작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떨어져 있는 그 안치하고 사랑채의 관계를 좀 중간쯤에 부엌을 만들어서 가깝게 오려고 했던 그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죠. 그냥 그 여집 그 집의 주인 이름이 이제 여자분이 허삼들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정도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추측하는 재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궁궐하시니까 낙선제 다 아시잖아요. 헌종이 경빈김씨. 그러니까 경빈김씨 사이에는 자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저기 데뷔마마 할머니 있고 이러면서 했던 그런 어떤 귀여운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림이? 왜 아닌 것처럼 하지 않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선시대에는 충이라는 것도 있고 애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사랑으로 정의하는가도 되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걸 배웠고 뭐 조선시대랑 미래 시대를 비교해보면 조선시대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던 시대였잖아요.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근데 미래가 되면 이제 로봇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상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현이. 네. 저는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작가님들께 듣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사랑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뭐 사랑 뭐 하면은 보통 술자리에서 그냥 친구 연애한다는 거 듣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역사의 테마를 빌려서 사랑을 뭔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카톡의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몇백 년 동안 남아있다면 그 카톡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얘기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록을 들여다보듯이 왜 이때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욕을 해 이렇게 왜 욕을 하지 사랑을 한다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후대 사관들은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날 사랑한다면 표현해봐. 그럼 너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뇌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러면 이제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표현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용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도 강연 많이 가는데 이거는 어른의 90% 해석을 못해요. 생선 때문에 마상 입었다. 이거는 제 또래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들려드렸었죠. 생선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일 선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카톡으로 나누면 생선이 마산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또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고 가장 해석이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제약이 있었지만 뜻밖에도 사랑은 조선시대 곳곳에서 보여요. 그래서 문정왕후 아시죠? 철혈영주. 근데 그 왕비가 자기 남편이었던 중종이 장경왕후랑 희릉에 묻혀 있으니까 그 늑대에서 지금 저기 삼성동에다가 정릉자리에 옮겨놔요. 그 목표는 뭐죠? 자기 죽으면 거기 묻히겠다. 그 옆에 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죽었는데 신하들이나 명종이 문정왕후를 다 안주하잖아요. 그래서 휙 던져갖고 태릉에다가 묻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후도 자기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남편한테 묻지.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듯 같은 것 같고 같은 듯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결론이 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옥살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한 강의, 그 다음에 토론 이끌어 주셨던 정명석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